이게 여러분 그 첼시에 가면 영국 첼시, 런던 첼시 있잖아요. 축구단도 있고 이렇게 근데 첼시의 피직스 가든이라는 거, 로얄 가든이라는 것도 있고 보면 이렇게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빅토리아 역에서 첼시 지역에서 걸어와서 보면 식물원 와 멋지죠.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있는 해놨는데 이 블로그도 여러분 기회 되시면 지금 박사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 얘기는 저런 게 있다라는 거로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본질은 제국 경영학입니다. 제국 경영학. 우리나라에서 자꾸 인문학을 가지고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인문학은요, 여러분, 제국 경영학이에요. 그냥 무슨 정신 어쩌고 저쩌고 아우 지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식민지적인 거고 좌파적인 겁니다. 인문학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식민지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인문학은 제국 경영학이다. 영국 런던 첼시에는 왕립식물원이 있고 저기 피직스 식물원도 있고 한데 이러게요 여러분 세계의 식물들을 모아서 키우는 곳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왕의 취미쯤 되나? 아닙니다. 왕이 취미생활한 식물원쯤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왕립식물원이 제국주의 정책의 핵심 기구였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제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에 영국이 뭐 팔아먹었어요? 영국이 식물 팔아먹었습니다. 식물. 향신료 팔아먹죠? 약초 팔아먹죠? 커피, 홍차, 코코아, 담배, 면화 이런 거 여러분 팔아먹는 겁니다. 고무 이런 거. 처음부터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상품을 팔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은 상품인데 이게 가공품, 공산품이란 개념 자체가 여러분 웃긴 거죠. 그 19세기에 들어와서나 그런 거고 영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할 때 여러분 커피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홍차 팔아먹고 이런 식물을 팔아먹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식물이 상품이 되는 데 있어서요, 식민지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식물이죠. 상품 가치가 있는 식물을 찾아내서 그거를 상품성이 높게 육종해야죠, 여러분. 육종 안 하면 여러분 옥수수도 육종해서 그냥 알이 바바바바박 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당도도 높고 막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작물이 가치가 있어지지. 그렇잖아요. 이쁘고 뭐 화려하고 뭐 효과가 높고 생산성이 높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종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왕립식물원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니치 천문대 한가하게 하늘 구경하던 곳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 타고 가야 되죠. 대항해 시대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별 보고 가죠. 별 보고 남십자성이 어떠니, 여기가 지금 위도가 얼마쯤이었니, 그런 거요. 별이 길라잡이였던 시절에 항해술이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천문학이죠. 그 천문학을 연구한 곳이죠. 그냥 한가하게 별 보는 게 한가한 게 아니었다고요. 목숨줄이었다고요. 별 보는 거, 별 보고 길 찾는 방법 하는 거. 지금은 GPS가 있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은 유한계급이 한가하게 유의로 공부하던 학문이 아닙니다. 제국경영학이었죠.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제국경영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한 학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지역에 어쩌니, 그 놈들의 풍속이 어떠니, 예의 범절이 어떠니 다 뭐예요. 그쪽 사람들하고 친해지거나 통치하거나 그래서 교역하고 하려고 상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상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제국 경영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한 학문이 인문학이다. 공자왈 맹자왈도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제국의 경영이에요. 반란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유교가. 충성! 반란 안 하죠. 왕권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반란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죠. 유교 또한 근본은 제국 경영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한가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권력과 상업활동에서 밀려난 변방 사람, 뿌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방 사람이란 얘기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메인스트림 곁다리에 있는 그냥 뭐 건물주 정도? 뭐 이런 느낌? 그런 사람들이 한가하게 하는 거, 그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조선 이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인문학이 권력과 상업의 변방에 있는 자들의 전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살인들이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그걸로 권력 투쟁을 했잖아요.
권력과 상업의 변방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걸로 여러분 자꾸 인문학을 얘기했어요. 그런 걸로 인문학이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된다는 게 이게 문제다. 선비, 선생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정신적 양식, 정신의 식량이다. 뭐 이런 이딴식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여러분 상품의 교역, 부의 추구, 권력의 추구 없이 발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명예로 덕지덕지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 무슨 식물을 발명했어. 유제일이 발명했어. 그러면 이것은 유제일 꽃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잖아요. 뭐 첫째로 발견한 사람, 뭐 첫 번째로 첫째가 아니라 첫 번째구나.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나 그 후원자가 뭐 식물, 동물명, 지명 등 학술명에 있잖아요. 사람 이름 남기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고 팍팍팍 박수치고 이름 등재합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유명사가 되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명예와 뭐 이런 거로 그런 거 이름 한자 하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게 본질이고 명예와 문화라는 치장을 둘러싼 거. 그게 이제 인문학인데 그게 인문학의 본질이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게 본질이고 명예와 무장은 겉테두리에서 꾸민 거죠. 이게 여러분 인문학의 본질입니다. 이게 항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다. 이 정도는 이런 건 여러분 내숭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그렇죠? 촛불 켤까? 뭐 이런 거요. 그쵸? 우리가 그러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도 그 정도. 인문학이 명예와 정신의 산물이다. 이런 건 여러분 라면 먹고 갈게, 넷플릭스 보고 갈게, 보고 가자. 이거랑 비슷한 거다.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건 인간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자, 인문학의 본질이 명예와 정신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식민지 변방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명예와 정신이란 겉핥기만 한 것. 인문학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바로 식민지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국의 본질을 숨긴 거죠. 제국의 본질을 숨긴 겁니다, 여러분. 김우중이 세계 경영을 선언했을 때 우리는 식민지 탈피를 고민했어야 해요. 김우중이 세계 경영을 선언했을 때 우리는 식민지 탈피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식민지 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경영이란 말하면 제국 경영이란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식의 제국주의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 패권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 패권화의 세계 경영이죠. 이런 선언했을 때 우리는 식민지 의식을 탈피했어야 돼요. 그걸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니까 식민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식민지성을 버리고 세계 경영을 하는 마인드를 장착했어야 한다. 그겁니다. 저는 이 386들, 이 운동권 세력이 이 역사적 도약을 방해한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인문학은 저항의 도구로서의 인문학이고 식민지 지식인들의 인문학입니다. 제국의 인문학이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들의 인문학, 민족해방 어쩌고저쩌고 이걸 중심으로 한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배우는 거를 가장 큰 인문학의 중심에 삼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식민지 아니에요. 신식민지도 아니고 반식민지도 아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광주에도 복합 쇼핑몰이 생길 것 같은데, 자,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선진국 시민으로 큰 세대죠. 그리고 그 세대가 선진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식민지 지식인들을 쓸어버리는 전쟁터에 나섰다. 이들이 이런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구도는 이런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대선이 끝나면 역사전쟁, 커리큘럼 전쟁, 교육제역 전쟁이 벌어져야 한다. 인문학이 글로벌 학문으로 그리고 세계 경영의 학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식민지에서 도약해 세계 경영 국가가 된다. 식민지에서 도약해서 세계 경영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제뿐 아니라 교육, 역사, 인식 등등이
그에 부합되게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시대의식, 시대정신이라고 보통 쓰지 의식이란 말 안 쓰죠. 시대정신이지 않을까. 자이가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